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후 13일 동안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성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전 세계 톱10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공개 후 단 하루 만에 정상을 차지한 후 13일 연속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12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지옥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오징어 게임은 46일 동안 연속으로 전 세계 1위를 했는데요. 과연 역대급 흥행 성적을 낸 오징어 게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 분위기로 보아선 불가능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우학은 누적 시청시간이 무려 약 3억 6천만 시간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현재 2위인 콜롬비아 드라마 여인의 향기가 있는 카페와의 격차는 5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공개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시리즈들을 제치고 글로벌 탑10 중 5위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어나더 레벨이네요.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순간에도 시청시간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넷플릭스도 지우학이 뜻밖의 엄청난 성공을 일으키자 내심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최근 미진한 실적으로 주가 하락세로 고전하고 있는데 예전 오징어 게임의 대박으로 한때 주가가 대폭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 지우학의 대박으로 다시 상승 모멘텀을 탈지 기대가 됩니다. 지우학의 성공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좀비에 대한 기준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느릿느릿하다고 여겨졌던 좀비들을 한국 드라마는 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좀비들은 모두 빨리빨리 문화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부산행부터 시작해 킹덤 그리고 지우학까지 항상 엄청난 속도로 주인공들을 위협하죠. 그래서 배우들도 좀비들이 달려오는 속도에 맞춰져 필연적으로 액션씬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청산이도 좀비들 사이에서 도서관 안에 있는 서재들이 모두 무너졌을 정도로 윤기남과의 사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요. 둘 다 엄청난 연기력으로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연출했었죠. 이청산 역할을 맡은 윤찬영 배우는 이러한 액션씬의 비결로 손흥민 선수의 폭발력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찬영 배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달리거나 몸을 쓰는 장면들을 촬영할 때마다 수비수를 한 명 한 명 제껴나가듯 좀비들을 피해 골인하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하네요. 한편 청산과 귀남은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사투를 벌이다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청산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는 윤찬영 배우도 자신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못다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산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재규 감독은 화상 인터뷰에서 청산이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재규 감독은 인터뷰에서 청산이가 살아나면 그 상황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저희에게 분명 이런 부분에 대해 기획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청산이를 비롯한 다른 배우들이 시즌2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어떨까? 어렴풋이 그린 그림은 있다면서 적어도 시즌1보다 발전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애매하게 말씀하긴 했지만 적어도 확률적으로 시즌2가 방영된다면 청산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긴 셈이네요. 청산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바람은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윤찬영 배우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는 현재 350만 명으로 지우학 방영 전 7만 명에서 전 세계 팔로워들로 인해 무려 5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며 윤찬영 배우가 올린 게시물을 보면 현재 외국어로 도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댓글에 영어로 그리워요, 시즌2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 많은 응원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예전과는 다르게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만 나왔다 하면 출연 배우들이 세계적인 스타급 반열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우학에 나왔던 조연 배우가 자국 배우를 팔로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기사로 보도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유명 여배우인 프랜신 디아즈에게 경수역을 맡았던 함성민 배우가 팔로우를 했다는 것인데요. 기사에서는 함성민 배우의 팔로우 목록이 고작 230개밖에 되지 않는데 프랜신 디아즈에게 팔로우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예전 헐리우드 배우가 한국 배우를 단지 팔로우했다고 뉴스 기사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이랄까요. 우리나라 배우가 헐리우드 배우급으로 인정받다니 상황이 역전된 것이 재밌네요. 한편 지우학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벌써부터 슬금슬금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지우학에 나오는 각 캐릭터들을 표를 만들어 상황에 맞는 예상 행동들을 적어놓는 밈도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은 나왔다 하면 셀러브리티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배우를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미국 MBC 아시안 아메리칸 코너에서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참석한 배우는 조희연, 윤찬영, 박지욱, 로몬 등이 응했는데 먼저 조희연 배우는 인터뷰에서 Z세대가 느끼는 이중 정체성이 드라마에 잘 묘사되었다고 밝혔으며 고등학생은 어린이가 아니지만 어른이 아니고 인간도 괴물도 아니었다면서 이는 최근 Z세대의 복합적인 정서를 드라마에 녹인 것이라고 성숙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윤찬영 배우는 오영수 배우가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연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지우학 촬영에서 연기를 하는 동안 오영수 배우가 했던 연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온조 역할을 맡은 박지우 배우는 이유미에 대해 모두의 사진작가라고 언급하면서 SNS에서 업로드된 모든 사진들은 아마 그녀가 찍었을 거예요라며 장난쳤지만 이유미 배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로몬의 경우 촬영장에서 여러 에피소드를 언급했는데 밧줄 씬에서 하루 종일 청산과 매달려 있어서 힘이 다 빠진 덕에 밥 먹을 때 겨우 숟가락을 들 수 있었다며 잔잔한 농담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또한 이번 촬영에서 몸을 가꾸기 위해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고 한강을 따라 10km를 뛰었으며 매일 1시간씩 발차기 연습을 하면서 촬영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이번 인터뷰는 앞서 언급드렸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은 메일 인터뷰로 진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지우학 멤버들을 인터뷰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불과 몇 달 전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드라마 역사상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성과를 내자 MBC는 지미 펠런 쇼에서 한국 배우들을 초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미 펠런은 미국의 유재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한편 그때 오징어 게임의 경우 SNS를 통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밈이 탄생할 정도로 대박을 쳤으니 이정재, 정호연 등 한국 배우들을 섭외해서 직접 인터뷰를 했다면 지우학의 경우 고작 개봉한 지 1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MBC에서 한국에서 뜰만한 컨텐츠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쯤이면 다른 언론사들도 지우학에 나오는 배우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배우들이 엄청 바빠지겠네요. 작년의 경우 오징어 게임으로 할로윈데이 때 전 세계적으로 병정 코스튬을 많이 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병정 코스튬을 할 경우 테러 위험이 있어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코스튬을 금지한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할로윈데이에서 어떤 스타일의 분장이 유행할지 벌써부터 예상이 될 것 같네요. 아마 초록색 교복들이 넘쳐나지 않을까 싶군요. 우리나라에서 언젠간 사극으로 한 번 더 대박을 쳐서 한복이라던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더 깊게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처럼 한국의 드라마가 한 편 한 편 나올 때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까지 자연스레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 어린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하면 BTS를 좋아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옛말이고 자기가 오히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서 봤다가 점점 한국인들이 입는 옷,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표현들을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셈인 것이죠. 어찌 보면 세계 젊은 친구들은 요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인 하면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를 생각하게 되고 한국인의 생김새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5년, 10년 뒤에는 세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